법 안에 숨겨진 신비한 마법책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 전문가 등 주님의 글 차편지 시리즈 중에서요. 목련꽃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잠시 멈춰서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그런 글이죠. 맞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함을 전해주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네. 프리랜서는 오늘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시간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들어선 그의 모습은 말하지 않아도 피곤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죠. 고생했어요. 내가 건넨 인사에 그는 아주 조용한 하루였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그 자체로 피로했고 그 자체로 외로웠습니다. 정말 짧은 묘사였는데도 그날의 무게감, 또 말없는 피로 같은 게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네, 맞아요. 때로는 이렇게 침묵이 더 많은 걸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당신도 이런 날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없이 모든 걸 설명하는 듯한 그런 고요한 피로감 말이죠. 자, 그래서 글쓴이는 괜히 좀 미안하고 무력감 같은 걸 느꼈다고 해요. 이어서 읽어보면요. 네. 나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의 곁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만 저려왔습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며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 있었습니다. 옆에 있어도 뭔가 해줄 수 없을 때 그런 기분 들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글쓴이가 한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마신 차는 목련꽃차입니다. 목련꽃차. 진하게 우릴 땐 생강을 닮은 향이 돌지만 오늘은 아주 연하게, 상처나지 않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스레 우려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 상처나지 않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네,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렇죠. 강한 맛보다는 부드러움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를 향한 아주 세심한 배려고 또 어쩌면 글쓴이 자신을 다독이는 행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맞아요. 뭐랄까 차 종류나 희귀함보다는 차를 우리는 그 행위, 그 마음에 더 깊은 의미가 담긴다는 것 같아요. 네. 꼭 비싸거나 특별한 차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작은 행위 자체가 위로가 되는 순간인 거죠. 그 찬물이 글쓴이의 마음을 적시고 또 창밖의 불안한 세상과 묘하게 대비되는데요. 다음 부분을 보면요. 네. 찬물은 조용히 흐르며 나의 마음속 깊은 쓸쓸함을 적셔주었습니다. 말 대신 차가 전해주는 온기, 그것 하나면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말 대신 온기, 그것만으로 충분한 날. 창밖의 도시는 오늘도 꾸물거립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도 없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구조가 흔들립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공기는 말라가고 알몸처럼 벗겨진 감정들이 서로를 향해 휘청거립니다. 질서는 총동원되고 모두가 하루를 버텨냅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모두가 버텨내는 하루. 무너지지 않기 위해 찬물을 마시고 스스로를 조용히 눕히는 밤입니다. 이 구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찬물을 마신다. 이게 참 와닿네요. 그렇죠. 외부 세상이 막 흔들릴 때 이 차 한 잔이 내면의 어떤 평온함, 중심을 지켜주는 작은 의식, 리추얼처럼 느껴져요. 네, 맞아요.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이런 소소한 행위가 스스로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단단한 버팀목 같은 거요. 당신에게도 혹시 이런 작은 의식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리고 글쓴이는요. 그날 그의 곁에 직접 앉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랑 마음의 거리는 또 다르니까요. 네, 나는 오늘 그의 곁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관계. 그게 사랑이라면 오늘 나는 조금 더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막 요란한 위로나 조언보다도 그냥 말없이 함께 있다는 그 느낌? 그 존재감 자체가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침묵 속에 더 깊은 유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정한 위로란 뭘까? 또 관계의 본질은 뭘까?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조용히 곁을 지키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요. 사실 그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글쓴이 자신과 또 지금 이 글을 읽으면 바로 당신을 위한 기록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에게 건네는 말이군요. 네, 이 편지는 그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나에게 남기는 기록이며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입니다. 아하. 목련은 내일 또 사라질지 몰라도
우리가 나눈 이 잔의 차향은 당분간 마음속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글쓴이의 내밀했던 경험과 감정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특히 당신에게 건네는 어떤 보편적인 위로로 확장되는 지점이네요. 맞아요. 목련꽃처럼 순간은 지나가겠지만 이 글을 통해 나눈 공감이나 차향기 같은 온기는 당신 마음속에 남아서 작은 힘이 될 거라는 그런 따뜻한 약속 같아요. 등초님은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기를, 차 한 잔의 온기로 감싸지기를. 등초드림. 아, 따뜻한 마무리네요. 네. 결국 이 글은 뭐랄까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목련꽃 차 한 잔 같은 작고 소박한 온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또 타인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그런 섬세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등초님처럼 차와 일상의 경계를 좀 허물면서 그런 작은 위안을 찾는 순간들을 잘 담아낸 글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 속에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하루가 좀 고요히 지쳐갈 때 당신에게 작은 온기와 평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